영업하는 사람들 다 한 성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세바시 있잖아요.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마이크에서 하는 거. 거기에 PD가 되게 오랫동안요. 15년을 했어요. 세바시 같은 굉장히 지식인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또 그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런칭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폭력적이냐면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주먹을 벽에다 빡 부딪혀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손이 이렇게 완전 정상은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싸워도 될 일을 아닌데 싸워가지고 누구랑 완전 의절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좀 참으면 될 것. 근데 나는 이 잘못된 판단이 굉장히 그 인생을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제가 겪었거든. 남자들은 권력력, 우월력, 지배욕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도 좀 유행하는 게 개나 소나 무슨 대표 명함 파고 다니고 본부장, 지점장 이러고 파고 다녀요. 이제 허례허시 겉멋이 다 들어가죠. 차도 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고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비싼 세단 있잖아요. 막 1억 넘는 이 차들을 막 회장들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런 식의 영상들이 막 CF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착각하는 거지. 내가 그 차를 타면 회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잘 나가는 듯한. 이게 다 마케팅에 하여튼 속는 건데 저도 똑같았어요. 30대 초반에 그냥 뭐 대표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최전밴드에 손을 대서 총판을 만들어가지고 대리점을 모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좀 잘 됐어요. 근데 이 본질에 충성하지 않고 겉멋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잘 됐겠어요. 결국 망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가로 진짜 빚 2억 지면서 인생을 10년 정도 이상 돌아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나도 돌아보고 메타인지도 되고 반성도 하고 인정도 하고 나름 극복을 많이 한 상태는 맞지만 어쨌든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병은 좀 이렇게 천천히 걸리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질병이 나도 이렇게 암도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상해상으로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고 후유장애를 평생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판단력이라는 게 보통 이런 거더라고. 내가 잘못 하나 판다면 나는 나대로 인생 돌아가, 가족은 가족대로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작은 판단을 계속 잘못했던 사람들이 큰 판단을 잘못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판단을 잘했던 사람은 큰 판단에 대해서 또 잘해요.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과감하게 써버려요. 작은 돈은 쪼꼬치 되게 아끼더라고. 근데 큰 돈은 굉장히 뭐 집이 30억 써 이렇게 돼. 저도 회사에서 큰 돈은 다 써버려요. 작은 돈 주차 저 못 넣게. 저거 주차 1,000원밖에 안 돼. 저 못 넣게 막. 오늘 150명 밥 먹기로 했는데 148명이야? 지점장 한마디 확 해버려. 너 때문에 나 4만 원 썼다. 부자들의 특징이 작은 돈을 되게 아꼈어요. 큰 돈을 과감하게 써요. 왜냐면 큰 돈은 왜 과감하게 쓰냐면 뒤에 나오는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50억짜리를 30억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작은 돈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재무 설계니 뭐 무슨 자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무슨 커피값 아껴라 이런 얘기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고 제가 상무님 교육을 언뜻 들었어도 그런 내용이 일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은 판단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욕 한 번을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욕이 나올 때 됐거든요. 평상시에 병신같이 행동하는 애들이 중요한 판단에서도 병신같이 판단을 해요. 지금까지 돈 못 벌었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돈 못 벌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난을 판단을 하더라고. 나 이거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 카카오 창업자가 박용 회장님이야. 박용 회장님이랑 김범석 의장이 만든 건데 박용 회장님이랑 제가 둘이 술 한잔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 둘은 아니구나. 카카오 그 임원들이랑 같이 술 한번 먹은 줄 알았는데 카카오도 굉장히 진짜 뛰어난 애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위에 좀 마인드가 서야 돼. 임원들은 지네들이 엘리트라고 막 다 뽑아놓고 막 유학한 애들 막 똑똑한 하는 애들 막 그 어려운 시험 막 다 통과하는 뽑아놓고도 애들 보면 막 답답한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고 이런 거 다 괜찮다는 거야. 살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성공해야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싶다고 하고 뭐 잘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실패한 마인드로 성공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그동안 그 실패한 답답한 마인드로 지금부터 성공하겠다 해놓고 그대로 실패한 마인드로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 자기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패한 기업도 만나고 하잖아요. 대표들도 마찬가지. 회사가 잘못됐으면 있잖아요. 세상 탓, 남의 탓, 제도 탓 할 게 아니에요. 다 대표 탓이에요. 이번에 우리 축구 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뭐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홍보만 엄청 조지더라고. 여기도 똑같아요. 나도 책임할 생각 없어. 감탄 잘못되면 내 탓이에요.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다 CEO 잘못이에요. CEO 잘못. 근데 딱 봐도 잘못된 게 다 지 탓으로 딱 보이는데 그 마인드로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었을 때. 지금까지 힘들었어, 못했어, 실패했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성공 마인드를 장착할 생각을 안 하는지 이거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들이 깜빵 가잖아요. 깜빵 가게 되면은 후회를 한대요. 아 씨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또 하는 게 개가천선에서 바르게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거기서 또 범죄 모의를 해서 이번에 안 걸리게끔 또 나와서 또 하고 또 들어가. 사회에서는 실패했다고 깜빵 보내진 않지만 그냥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는 거야. 우리 똑같이 성공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실패해서 들어갔다가 성공하려고 나왔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보험 영업하기 전에 옆에 사람이 좀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새끼 싫어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보험 영업하면서 성공하고 잘 됐는데 근데 이제 내가 마인드가 당연히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들러붙고 감탄 내에서도 상위 업적자들은 제가 특별 관리를 들어가요. 사실은 왜 영업 잘한다고 멘탈 또 다 센 건 아니에요. 그때 무너질 때 있어. 근데 그나마 찾을 사람이 나밖에 없나 봐. 그래서 그때 찾아주고 전화로도 얘기하고 둘이도로 얘기하고 술도 한잔 먹을 때도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금방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냉정하게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좀 생각해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할 것이냐. 본인 알잖아. 나 의지가 약해. 난 뭐가 약해. 어떤 난 성실하지 않아. 난 기본에 충실하지. 뭐 등등도 알 거 아니야 이거를. 그걸 누가 굳이 지적해주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한 템포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적하면 방어 기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 네가 뭔데. 지금도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계시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너 일로 와봐. 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해. 그러면 특정한 사람한테 사실상 너 마인드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막 하면. 그럼 반감사지.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제일 나아. 내가 신한에서 이걸 좀 많이 배웠어. 뭐냐면 신한은 특별히 잘못한 걸 지적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계속 깨우치게끔 좀 유도를 많이 해주더라고. 저도 여기 와서 진짜 사람 된 거예요. 저 신한하고 와이프 아니었으면 저 진짜 거렁뱅이 됐었어. 사람은 환경이랑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뇌가 프로그램 돼 있다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있으니까 나도 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상한 놈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놈들 하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나쁜 애들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너 공부해 이렇게 해서 공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학생들한테 집어넣으러 와서 공부해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 내 상황을 기준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돈은 사실은 객관적 의식이 돈을 벌어줘요. 세상을 나를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앞으로 트렌드, 현재 트렌드, 남의 눈, 남의 시선으로 보는 이런 연습, 이런 건데 내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미스 코리아 대회예요. 한국 사람도 한 명 있네요. 코리아 사람이라 있네. 여기서 5분 중에 여러분의 취향은 누구예요? 어떤 미인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치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내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내 취향이 있고 돈이 들어가는 거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딴 사람들은 누구 선택할까?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걸 연습을 많이 해요. 마케팅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을 절대 강조하죠. 그래서 명품 만드는 사람들도 옷 그지같이 입고 다녀요. 사실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품 만든다고 내가 꼭 무슨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지 않아.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침 이런 건 있어. 내 취향이 되게 객관적 데이터랑 항상 들어맞아.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는 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 다 사. 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냥 오로지 내 취향대로만 만들었는데 뭐 기능성이고 뭐 생각을 하는데 다 사. 그런 건 대박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날 다 좋아해. 이 중에 한 명 뭐 옷 거지같이 입혀볼까요? 그 사람이 솔직히 못할걸?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좀
아니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는 똑같아. 남자랑 여자 똑같은 거야. 결혼 좀 늦게 하시잖아요. 왜? 자기 취향을 못 만났어요. 자기 스타일을 못 만났어. 그 얘기는 또 본인도 남의 스타일은 아닌 거야. 맞잖아. 적당히 맞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 출중하고 돈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나만 사랑해주고 이렇게 또 예쁜데 설거지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애 혼자 다 키우고 이런 여자 만나고 싶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미친놈 아니야? 그거 없는 걸 왜 바라냐고. 그럼 지는 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외모가 조인성이고 돈이 조인성만큼 많고 바람 안 피고 나만 생각해주고 집에서 음식 쓰레기 다 버려주고 어디 가면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다니고 이런 남자 있어 없어? 근데 바라잖아. 없다니까. 어디 있어? 드라마에. 그래서 여성들이 드라마 많이 보는 거야. 이게 누가 돈을 벌 거냐 이거지. 나의 취향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연구하는 사람, 과연 누가 돈을 벌까? 설계사들도 굉장히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낮추라는 생각은 내가 차마 말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것도 그러면 같이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정성을 쏟았어. 근데 왜 상대방은 내 거 싫어하냐 이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상대방이 자유 아니야? 싫다고 굳이 뭐 상처를 왜 받아? 자기 자유인데 맞잖아. 무조건 나는 상대방 줘야 돼? 내가 사실 내근직들한테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회사 내근직이 신인이 버티기 굉장히 어려워. 총무부터 다 솔직히 얘기해. 근데 내근직들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감탄보다, 또 감탄은 옛날에는 지금 감탄보다 훨씬 좀 작았죠. 이거 사무실 이것만 있었고 훨씬 더 이제 큰 데서 막 인카에 막 본사 막 뭐 이런 피플라이프 막 본사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본사도 아닌 본부에 뭐 총무로 들어왔다 쳐. 일하는 걸 가만히 쳐다봐.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인정을 받았었다. 누구 임원이 나를 좋아했다. 뭐 부사장이 나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나쁘지 않죠.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뭔가 인정할 만한 게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높은 데서 인정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랑 일할 때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큰 실수라는 게 있어요. 너보다 높은 사람한테서 내가 인정받았으니 너는 당연히 날 인정해야 돼. 그 나한테 시도 안 통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급여를 주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인정받아야 되고 나 돌려버려. 이게 맞지 않아요? 다른 데서 인정받은 사람 내가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 나는 나대로 또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내근직들을 상당히 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엄청 사실 겁을 먹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순진하게 생겼어도 막상 겪어보면은 만만한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를 팍 집으니까 그때부터 일하는 게 달라져요. 오케이. 다른 데서 인정받았어. 또 심지어 보험 전에 다른 데서 뭐를 했어, 뭐 임원을 했어, 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다야. 여기는 영업조직이고 영업조직은 사실 대학이나 뭐 백그라운드 다 필요 없어요. 자기 근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뭐 전에서 내가 뭐를 했네 이거 아니야. 일단 나가면 똑같은 거야. 이거 이마에 막 뭐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어.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냥 내 앞에 있는 고객한테 인정받으면 된 거야. 우리 그 지사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감탄본부에도. 근데 지사 중에 좀 날뛰는 지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사장들은 그래도 상당히 실력자예요. 교육도 잘하고요. 본 영업도 엄청 잘하는 사람. 근데 얘네들이 오바를 해요. 내가 잘하니까 뭐 감탄본부의 다른 지점이나 FC들도 나를 인정해야 돼. 아니면 본사도 인정해야 돼. 날뛰다가 개념 없는 소리 하다가 나한테 욕 뒤지게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전에 다른 거 하다가 여기 지금 지사장을 했지. 이제 하고 있지. 그러면 네 지사가 잘 되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된 거야.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생각할 필요 없어. 네 팀원들한테, 네 지점장들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옆에 지사, 남의 지사, 무슨 대표이사 바빠 죽겠는데 뭐 대표이사가 뭐 나를 못 알아보래 이런 헛소리라고 있어. 자기 사업을 벌린 사람은 자기 사업만 잘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만 나도 내 감탄본부를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어디 생판 뭐 남의 분야에 갔는데 무슨 국회에 갔는데 나 감탄본부장인데 나를 못 알아봐줘. 미친놈 아니에요? 난 여기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지사장들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은 걸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형. 내가 1000명 고객한테 인정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오만해지는 게 처음에 영업 잘하면 막 영업이 잘 돼.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생판 처음 보는 고객한테도 너는 당연히 날 인정해야 돼. 이런 투로 달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도 똑같아요. 영업 연애랑 똑같아요. 다른 여자들이 날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날 좋아해.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런 투로 그러다 싸다기한테 딱 맞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연구를 하는 게 좋고 마주 앉은 사람. 나는 고객이랑 둘이 앉으면 진짜 고객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여기 FC분들도 있고 관리자분들도 있고 뭐 간부도 있고 뭐 내근직도 있지만 둘이 얘기할 땐 딱 그 사람만 보고 집중해서
섞여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물론 이제 나도 이제 과몰입돼가지고 이제 말이 좀 세게 나갈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도 있는데 상당히 집중해서 얘기를 해. 딴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너도 인정받아야 돼. 그 영적에서 안 맞는 거. 한 명 한 명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한 명 한 명. 과거의 부자들은 나를 욕했지만 지금 칭찬한다. 욕했다 칭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부자들 아는데 옛날에 좀 못 나갈 때 그때 부자들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나를 욕을 했었어. 되게 생각이 없다. 철이 없다. 행동하는 게 뭐 진지하지 않다. 뭐 하여튼 등등등 욕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뀌었네? 객관적이네? 뭐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네? 뭐가 피드백이 빠르네? 등등등. 뭐냐면 부자들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바뀌면 그 당시에는 욕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되면 좀 조언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잘 되면 또 곧바로 거기에 대한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도 그렇고 관리자분들이 좀 이게 좀 좋은데 그다음에 FC분들도 관리자가 나를 뭐라고 하면 그 욕하는 게 아니야.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또 잘하면 또 바로 칭찬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정이 좀 틀어질 때가 있어.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잘한 것도 칭찬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관리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전혀 띄워주지도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 칭찬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애지 같은데 자주 있어. 거기를 밑에 치고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자주 있어.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보다 잘 나가도 돼. 객관적인 거. 이 사람은 잘하면 잘하는 거, 못한다를 명확하게 짚어주더라고. 포인트. 돌려말하든 직접적으로 말하든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뭘 물어봐. 쉬운지 어려운지 가늠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물어봐.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려고 물어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돈 버는 거 사실 어려워요. 그 쉽게 막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살아요. 물어보고 어려운 거 같아 나 안 해. 할 수 없을 것 같아 안 해. 근데 이 부자들이나 성공하시는 분들은 쉽다 어렵다 전혀 따지지 않아요. 해야 한다. 이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영업 방식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인들이 항상 제일 쉬운 걸 선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딱 내 맞춤형처럼 나한테 할 수 있는 것만 막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고소득은 안드로메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거래야 돈을 벌어요. 남들이 할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스타벅스 알바 수준이 대부분 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럼 역시 소득도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요. 나만의 것을 혹은 남들이 어렵다는 거를 내가 도전해보기라도. 사실 이 루틴 잡는 것만 해도 되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서적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쉽다, 어렵다를 굳이 따지지 않아. 나한테 주어졌네, 해야지. 대기업 같은 데서도 스트레스를 왜 많이 받냐면 땡판 모르는 거를 나보러 하라는 거야. 근데 걔네들 해 그냥. 한 명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없어. 아니면 나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막 하는 거지. 사람은 재미나 보상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두 개만 쫓아다녀요. 우리가 뭐 하자를 했었을 때 재밌나? 저거 나한테 이익이 있나? 이걸 딱 생각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광명 위주로 이제 1박 2일로 워크숍을 보내줬어. 다들 재밌게 놀았다고 말씀들 해주셨어. 그러면 또 다음에 할 때 또 가. 재밌다는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오늘 불렀잖아 이렇게. 오늘 불렀잖아. 제가 100만 원씩 다 나눠줬어. 다음번에 한 명도 안 패고 다시 다 와. 아무리 바빠도 다 와. 내가 알아. 근데 이 보상은 이렇게 직접적이고 단순 논리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 자기가 노력과 동반이 됐었을 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걸 써먹어보고 와 본부장님 말이 맞다. 저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된다. 다음에 또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저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KB에 근무했을 때인데 KB 라이프에서 딱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KB 라이프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알종신 파는 거였어요. 그 지금은 막 그 황금률 엄청 따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알종신을 팔았어요. 황금률이 거의 한 30년 돼야 원금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신인 설계사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 신인 설계사가 계약을 받고 자기한테 피드백을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남편 죽으면 2억 나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계약을 받았다는 게 내가 약간 충격적이었어. 남편 죽으면 2억 나오면 웃긴 거구나. 남편보단 2억이 더 좋은 거지. 그런 거잖아. 물론 이제 농담으로 웃었겠지만. 근데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죽는 얘기, 아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긴 것도 할 수 있구나. 난 사실 얼굴 좀 진지해가지고 그 자신이 없었던 거야. 근데 계속 못했어 사실은. 근데 다만 스킬을 배워가지고 고객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칭찬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귀걸이 하셨다. 저기 여사님 오늘 귀걸이 너무 예쁘다고. 팔찌 너무 예쁘다고. 막 머리 깎으셨냐. 아니 저기 미용실 갔다 오셨냐. 너무 예쁘다고. 막 와이셔츠 막 이런 거 막
남자들도 칭찬 좋아해요. 아, 저기 대표님 와이셔츠 너무 멋지다고 막. 앞으로 이 와이셔츠만 100개 사서 입으라고. 나중에 진짜 100개 사와. 사람 칭찬이 되게 약해. 와,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딱 고스타일들만 입고 다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넥타이가 많아요. 근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근데 한 7개에서 돌려 입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넥타이를 끊을 때 칭찬을 받았던 넥타이는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칭찬을 안 받았던 넥타이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고객이 나한테 손이 가는 거야. 반대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내가 칭찬 계속 해드리면 아마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박장대소하게 웃길 자신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린 거지. 재미라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중요한 게 다음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뭘 산다 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는 어떤 가치랑 돈이랑 바꾸는 거야. 내가 돈으로 뭘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가치랑 바꾸는 거야. 무가치적인 거 이거 돈 주고 살 거야. 이 내용에는 함정이 있어. 사람들은 무료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좀 다르게 말해볼까? 오케이. 사람들을 공짜로 줬는데 이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난 일단 다음부터는 안 줘.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나 바꿔볼까요? 가치가 있는 거를 무료로 주면 좋아한다. 이건 말이 맞아? 가치가 있는 걸 무료로 주면 좋아한다. 말이 맞아요? 그럼 정작 가치를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네. 가치를 제일 못 알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 공짜로 줘도 좋은 줄 모르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파는 상품이랑 여러분이 솔직히 장사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별로 고객 입장에서는 무가치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너 같은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내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너 같은 사람이 보험을 매개로 나랑 인연을 맺을 수 있어? 내가 이득이네. 생보사에서 이거 엄청 강요하는 거야. 뭐 재무 설계니 뭐 나 만나면 무슨 자산이 뭐 불어나느니 부자 되느니 막 자기 가치를 엄청 높이려고 아주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막 연습 많이 하지. 우리 여기 팝업 부스 있어요. 유전자. 지금 그거를 돈 받고 그거 공짜로 해줘요? 무료로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료로 해줬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뭐 3, 40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무료였지만 제한하기 전에 무가치적인 의미로 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무가치적인 거에 지갑을 열지 않아요. 나는 특별한 데로 막 받고 싶고 하잖아요. 설계사들이 말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가치를 막 엄청 집어넣는 거야. 내가 정의한 게 뭔지 아세요? 마케팅. 마케팅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지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광고를 굉장히 가치 있게 하면 그거는 비싸게 파는 거야. 그거를 굉장히 내가 연구를 많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리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인지 부조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인지 부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느 걸 막 갖고 싶어.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청포도를 막 따먹고 싶어요. 와 맛있게 생겨가지고 내가 봤을 때 와 저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막 딸라고 하다가 안 따지는 거야. 못 땄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면서 아 저 청포도는 어차피 맛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합리화해요. 근데 청포도의 가치가 아까 따려고 했던 데랑 지나갈 때랑 가치가 바뀌었어? 똑같잖아요. 심지어 따보지도 않았으면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똑같잖아요. 신인분들이 좀 계신다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보험영업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헤이 보험영업은 별로야. 돈이 안 되는 거야. 가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또 하나 여기서 결정적인 뼈 때리는 게 하나가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돈을 벌까 못 벌까? 절대 못 벌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도 엄청나게 부여를 해야 본인이 돈을 잘 벌어요. 내가 보험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뭐 이까짓 거 재미없어. 돈 안 돼. 아 열받잖아. 나는 보험으로 개가천선하고 인생이 다 뒤바뀐 사람인데 내 앞에서 보험영업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설득이 될까 안 될까? 똑같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보험영업의 가치를 엄청 무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도 무한대로 벌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보험영업 이까짓 거 10,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얼마 뭐 와가지고 교육 뭐 거지 같은 거 하고 있네. 막 영업인들 하찮게 보고 돈 벌까? 절대 못 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보라는 거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야. 뭐 옷을 팔든 뭐를 하든 맨날 이제 옷타령이야. 아야씨 이런 그지 같은 옷 주고 나한테 저기 옷 팔으라고 하고 주인은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좋은 옷을 갖다 줘도 못 팔아. 우리 상품 있잖아요. 어떤 무슨 설계사 레벨에 따라서 팔게 해주는 상품이 있고 못 팔게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자기가 가치를 부여할 줄 몰라서 못 파는 거야. 정지호 전무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영어 못하는지 몰라. 하지만
보듯 뻔해. 20년짜리 막 중심 팔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니까 막 1,000만 원짜리 계약 터지고 그러는 거야. 이 가치를 부여할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다시 마케팅이 뭐라 그랬어? 본질을 훼손하면 안 돼.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야. 그걸 네가 할 줄 모르니까 이걸 가격을 못 맞추는 거야. 그냥 나만 알아서 이쁘게 봐주세요야. 네가 알아서 내 가치를 맞춰주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인정받으니까 너도 날 인정해야 돼. 뭐 이런 거야. 이해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러분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만든 이론인 거지. 이거 대한민국 어디도 없어요. 책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더라니까. 나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안 높은 사람. 나도 계속 가치가 높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